가시나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무색계 선정에 드나 하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색계 선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도 이 삼매를 닦는 사마타 수행 주제 40가지 중에 네 개입니다. 이 우선은 이제 무색계 선정에 좀 들어가기 전에 무색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중생, 그러니까 생명 가진 이 존재가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요 세 영역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색계 존재 중에서도 일부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색계의 일부, 그 다음에 욕계의 일부, 색계, 무색계는 없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요즘 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이 존재는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욕계란 것은 뭐냐면은 어떤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그 우리의 어떤 감각적 욕망이 있죠. 먼저 성욕도 있고 음식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좋은 걸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의 지배를 받는 세계를 욕계라 그럽니다. 이제 욕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안 좋은 욕계, 그걸 우리는 악처 세상이라 그러죠. 악처, 악처 욕계, 뭐 이래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좀 좋은 욕계, 선처 욕계. 그 욕계는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악처 세상과 좋은 세상.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악처 세상이라는 것은 그 네 군데를 말합니다. 지옥이 있죠. 지옥.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아수라. 요 네 군데가 악처 세상이에요. 욕계 중에서도 악처 욕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악처 욕계는 괴로움이 즐거움보다 훨씬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괴로움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거기 있는 중생들은 괴롭습니다. 그에 비해서 선처 욕계, 그러니까 이것은 그 즐거움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선처 욕계 중에서도 인간이 선처거든요. 인간하고 천상이에요. 천상 중에서도 이제 욕계 천상. 그러니까 인간은 어째 보면 즐거움과 괴로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나은 것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인간 세상이란 건. 이제 그에 비해서 그 욕계 그 천상, 그걸 우리는 6군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욕계 천상은 6군데가 있어요. 이제 사대왕천, 그 다음에 33천,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해가 6군데가 욕계 천상입니다. 이제 욕계 천상은 즐거움이 많습니다. 즐거움이 많지만 뭐 완벽하지는 않죠. 이제 그런 게 욕계 세상입니다. 욕계는 어쨌든 이 어떤 욕망을 즐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색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그 지금까지 그 아나파나살티 초선, 2선, 3선, 4선 했죠. 그게 색계 선정이에요. 색계 선정. 그러니까 색계 존재들의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어떤 뭐 수준이랄까 질적인 게 그 색계 선정은 색계 존재들의 어떤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색계는 아직 그 욕망은 있습니다. 욕망은 있는데 질이 다르죠. 그리고 성욕이나 이 음식에 대한 욕망은 없습니다. 이 색계는. 그렇지만 뭔가 즐길 수 있는 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계라는 것은 색계 존재들은 우리가 초선, 2선, 3선, 4선 그 존재들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선이 어땠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딱 마음이 몰두되어 있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 있었죠.
그런 수준 높은 즐거움이 있어도 희열과 행복 그런 즐거움이지 우리 지금 뭐 술 마시고 즐거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주 질이 높은 그런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색계 세상은 그 하늘이 각 이제 우리가 초선에 해당되는 천상이 있어요. 2선에 해당되는 천상, 3선에 해당되는 천상, 4선에 해당되는 천상 각각 3개씩 이래 있어요. 3개씩. 그런데 이 사선에 해당되는 천상은 이 하나의 천상에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색계 천상은 총 합해서 16가지예요. 이제 그에 비해서 무색계란 것은 이 물질을 초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물질을 초월한 어떤 세계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순수한 정신만 있는 그런 세계로 존재하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요런 세계가 있는데 요 무색계 선정을 닦으면은 무색계 존재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그런 세계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인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그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은 그 색계 존재들이 거주하는 그 존재하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무색계 선정은 무색계 어떤 존재들의 세계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색계 선정은 4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름부터 이야기하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니까야를 거의 다 읽고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초선, 2선, 3선, 4선 뭐 이런 색계 사선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무색계는 잘 이래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뭐 들어볼 기회도 없고 그런 게 뭘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무색계 선정을 경험해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세계더라고요. 보니까 마치 어떤 그 무색계 존재가 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어떤 수성한 그런 상태고 참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상 존재에 대한 어떤 느낌을 좀 이래 짐작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색계 선정은 사선정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초선, 2선, 3선, 4선 할 때 사선이 평온과 집중이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희열이나 행복 같은 어떤 좀 잡티가 있는 이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평온한 상태에서 아는 기능만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 무색계 선정은 기본적으로 그 사선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보면은 명상주제 40가지를 선정별로 구분한다 이러면은 그 무색계 선정은 사선정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 하고 나서 나와서 선정 요소 체크해 보면은 평온하고 집중만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딱 아는 기능만 이런 아주 고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색계 선정은 우리 어떤 중생이 존재하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린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욕계. 욕계 중에서도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짝 있어요. 있는데 나쁜 것 순서를 볼 때 축생이 더 나쁘겠습니까? 아기가 더 나쁘겠습니까? 제가 어느 경전을 보니까 사리불이 이런 이야기를 순수대로 쭉 이야기해요. 무엇보다 뭐가 나쁘고 쭉 하는데 보니까 인간 다음에 악귀예요. 악귀 다음에 축생이에요. 축생 다음에 지옥이에요.
이 아기란 거는 화생 존재예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태어날 때 뭐 엄마 뱃속에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탁 하는 순간에 그대로 존재하는 데인데 아기들은 능력이 좀 있어요. 그 축생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아기 하니까 뭐 이상한 거 생각해서 축생보다 밑에지 않는가 하는데 아기가 위입니다. 예. 아기가 위입니다. 위.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저 지금 그 이 무색계 선정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자칫하면 우리는 인간과 동물만 있다고 보기 쉬워요. 사실은 6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존재하거든요.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 분류도 있지만 6개 실제 존재가 뭐냐면은 천상, 인간, 천상,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아귀, 축생, 지옥. 요런 어떤 것을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좀 미래 짐작하고 좀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색계 선정은 불교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서양 중심에 또 합리적인 중심에 뭐 이래 신통이다 다 무시하고 인간적인 붓다 뭐 이것만 중요시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면요 이 다 뭐 어떤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하고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과연 있겠나 하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은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무색계 선정도 우리 어떤 중생이 무색계라는 영역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경지라는 게 지금 욕계나 색계보다 더 또 수성한 경지구나 하는 걸 또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 무색계 선정의 첫 번째인 공무변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제가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무색계 선정의 제일 첫 번째가 공무변체입니다. 공무변체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 전에 해온 선정을 차례차례 닦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나빠나사티로 초선, 2선, 3선, 4선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30 이상을 또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나 9개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 가시나만 빼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나빠나사티 30 이상하고 흰색 가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 들어가면 다음에는 아나빠나사티 30 이상 노란색 가시나를 합니다. 그래가 또 무색계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아나빠나사티 30 이상 그 다음에 푸른색 가시나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앉으면 저번에는 땅 가시나니까 이번에는 물 가시나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허공 가시나 빼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땅 가시나를 가지고 땅 가시나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공무변체에 들어간지를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나빠나사티에서 초선, 2선, 3선, 4선을 경험하고 30 이상에서 초선을 경험하고 가시나 9개 중에 땅 가시나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땅 가시나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서 나와서 선정 요소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숙고하냐면은 지금까지는 가시나로서 도달한 4선이 제일 좋은 경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제는 번뇌가 없고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숙고하면은 마음을 향하면 그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숙고를 하냐면은 색계는 물질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질은 괴로움이다.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 병도 들고 배도 고프고 그 다음에 내가 물질이니까 남한테 얻어도 맞는다. 물질이라는 것은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 이 물질이 없는 공무변체에 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물질이 괴로움이라는 걸 딱 숙고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세상, 물질을 극복한 세상이 공무변체입니다. 그래서
더 고요한 공무변체에 들겠다고 마음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땅으로서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땅도 물질이고 지금 빛도 있습니다. 빛도 물질이다.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없애고 내가 공무변체에 들겠다 하면서 허공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향하면요. 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으로서 가득 찬데 조금씩 구멍이 생겨요. 땅이 구멍이 생기면서 그것이 점점 허공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가득 찬 그 땅이 조금씩 이래 마치 구멍이 나가지고 그것을 자꾸 퍼지죠. 이렇게 허공으로 땅이 점점 없어져요. 땅이 점점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허공으로 꽉 찬 세상이 됩니다. 그게 공무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놀라우면서 뭐 느낌의 천상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세계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어떤 그 고요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색계 선정은 이 경전 니까야 이런 데도 그냥 무색계 선정이 있다. 물질을 극복하고 뭐 이래가 공무변체에 든다. 뭐 이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뭐 이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물질들이 없어지면서 허공 하면서 마음속으로 허공하면서 그걸 보면은 물질들이 싹 사라지면서 물질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전개됩니다. 마치 천상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공으로 가득 찬 허공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공으로 가득 찬 세상이 공무변체입니다. 이 모든 세상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건 전부 다 공으로 다 찬 거예요. 그것을 공이 무변하다 해서 공무변체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무변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선정 요소를 체크해요. 공무변체는 기본적으로 몇 선정이라 그랬습니까? 예, 4선정이죠. 그래서 선정 요소를 체크하면은 평온과 집중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느낌이 없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정신 수행에서 보면은 마음과 마음부수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마음은 우리가 존재하는 건 언제나 있습니다. 마음부수 중에 7가지는 언제나 있어요.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듯이 아주 중요한 대신 일곱이 언제나 있듯이 느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희열이나 행복 같은 건 없어지고 평온의 느낌 이게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요소를 체크합니다. 4선정의 요소니까 평온과 집중을 체크하고 나와서 공무변체에 대한 오자재를 닦습니다. 오자재를 닦아서 언제라도 공무변체에 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요. 오자재를 닦는 이유는 그 선정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주 숙달되게 하기 위해서 오자재를 항상 닦습니다. 자기 거로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변체에 나와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식무변체로 들어갑니다. 이제 식무변체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공무변체보다 식무변체가 낫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아시면 됩니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욕계보다 색계가 좋기 때문에 선정을 닦는 겁니다. 또 색계보다 무색계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하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제자들한테 다 질문도 받고 마지막 외도 그 수바다란 외도도 제도하고 마지막 그 질문도 뭐 궁금한 거 물어봐라 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참 희유하다.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건 하면서 모든 것은 변한다. 열심히 하라 하고 이제 이 초선에 들어갑니다. 초선. 부처님 돌아가실 때 초선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2선 들어가고 2선 들어가서 나와서는 3선 들어가고 3선 들어가서는 4선 그다음 4선에서 나와서 공무변처 나와서 또 식무변처 그다음에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들어갑니다. 상수멸에서 나와서 차례대로 비상비비상처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4선 3선 2선 초선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갑니다. 2선 초선에서 2선 3선 4선에서 나와서 열반에 들어요. 반열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무색계 선정이 더 좀 구워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색계 선정은 조금 그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무색계 선정이 뭐
색계 선정보다 낫다 이렇게는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어쨌든 이 색계 그 사선정에서 나와서 무색계 들어가게 되면 공무변체가 굉장히 수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고요하고 어쨌든 무색계 나와서 이제 어떻게 공무변체에 나와서 어떻게 식무변체에 드냐면 공무변체에서 나와서 어떻게 숙고를 하냐면 이렇게 숙고를 합니다. 공무변체는 색계 사선정과 가까이 있다. 우리 색계 초선할 때 색계 초선은 오계와 가깝다, 오장해와 가깝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앞해와 가까운 거예요. 어쨌든 친구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공무변처는 이 색계 사선정과 가깝다. 그래서 좀 더 고요한 식무변체에 들어가서 머물겠다 하면서 식 있죠, 식.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이제 이 실제를 좀 빠라마타, 그러니까 궁극적 실제인 이 마음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볼 수 있어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이 우리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돼 있거든요. 식하고 이 마음부수하고 두 가지, 뭐 마음을 우리가 식이라 그럽니다. 이 마음과 마음부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선정 요소를 체크할 때 공무변체의 선정 요소는 평온과 집중이에요. 그 평온과 집중을 체크하는 이 마음, 요것을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변처를 아는 그 마음이 있죠. 아까 그 공무변처의 선정에 들어서 선정 5요소 체크할 때 보면은 그 평온과 집중이 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있어요. 그 공무변처를 아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식무변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공무변처보다 더 또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로지 공무변체를 보고 있는 식만 딱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 식이 뭐 무변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공무변을 보고 있는 식이 오로지 존재한다는 그것이 식무변체입니다. 식이 뭐 이래 도처에 있는 게 식무변체가 아닙니다. 공이 무변하다는 걸 보고 있는 그 식이 있죠. 예, 그것이 식무변체입니다. 그래서 식무변체에 들어가면 더 고요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식무변체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식무변체에 들어서 다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요소 평온과 집중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난 뒤에 식무변처의 오자재를 또 닦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식무변체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식무변처에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까지 명상의 대상들은 다 개념입니다. 아까 땅가시나다. 그럼 땅은 개념입니다. 궁극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실제는 네 가지뿐이에요. 뭐냐면 궁극적 물질, 마음, 마음부수, 열반 요 네 가지예요. 요게 아닌 건 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빠나사티도 개념입니다. 개념이라서 뭐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식무변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까 이게 궁극적인 실제가 궁극적 물질, 마음, 마음부수, 열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 마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식무변처의 대상은 실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비상, 비비상처도 실제예요. 그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무변처, 이제 식무변처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공무변처구나, 와 대단하다 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그 공무변체를 아는 마음을 이렇게 명상의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음만이 오로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 저 느끼면은 내가 식무변체 존재가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세계 속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무소유치에 드느냐. 어쨌든 식무변체도 공무변체보다 낫고 대단한 세계지만 극복을 해야 될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초월해서 극복을 하고 무소유치에 듭니다. 이제 뭘 극복하냐면은 어떻게 숙고를 하냐면은 이렇게 숙고를 합니다. 식무변체는 공무변체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까지 식무변체는 공무변체를 아는 마음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공무변체도 없고 공무변체를 아는 마음도 없다. 공무변체를 아는 마음이 없다 하면서 이제 그 존재를 넘어서는 그런 그 무소유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집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그 식무변체를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으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그 식무변체 공무변체를 아는 마음이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데 집중을 이래 하면서 없음 또는 무소유처 없음 하면서 이렇게 딱 집중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게 무소유치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됩니까? 예. 예. 무소유치는 좀 더 어렵죠.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그걸 하면 일단은 무소유치를 실제로 경험해 보면 무소유치가 훨씬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는 공무변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물질에 익숙해 있다가 물질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변체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무변체를 아는 또 마음에 오로지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마음마저 이렇게 초월하지만 무소유처라고 아는 마음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에 비상비비상체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상수멸은 이제 이 불안자나 아라한이 들어가는데 이 상수멸 들어보셨죠? 예, 상수멸이 어째 보면 뭐 최고의 경지예요. 최고의 경지인데 불안자하고 아라한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비상비비상체에서 세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더 높은 차원이 있다 이렇게 좀 하고 막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유체에 들어가면 이제는 무소유체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것을 이래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우린 지금까지 있는 것에 아주 이래 항상 있는 것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제 무소유체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뭔가 하여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더 고요한 경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해가 쉽지 않더라도 막 그렇구나 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유체에 듭니다. 그렇지만 이 무소유체는 없다는 걸 아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비상비비상체에 어떻게 드느냐. 비상비비상체는 상이 아니고 상이란 거는 색수상 할 때 우리 그 오온할 때 색수상 했죠. 그 상입니다. 그 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상이라고 하나 했지만 모든 마음 부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마음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부서, 우리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비상비비상체입니다. 또 그걸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무소유처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숙고를 합니다. 무소유처는 식무변처에 가깝다. 더 고요한 비상비비상처에 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명상의 대상으로 뭘 이래 삼냐면은 이 무소유처의 마음을, 아까 무소유처가 마음이 있다 그랬죠. 안다 그랬죠.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마음이 있죠. 그 무소유처의 마음을 명상 대상으로 해서 집중을 하면서 이 비상비비상처는 고요하고 수성하다, 고요하고 수성하다 하면서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거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딱 들어가면 어떤 세계가 전개되냐면요, 지금 이 뭔가 지금 이 어떤 정신작용이 있죠. 이 정신작용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아주 미세해요. 굉장히 어찌 보면 미세하고 약해요. 그런데 약하지만은 뭐가 있어요. 그 상태가 비상비비상체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소유처까지는, 무소유처를 경험할 때는 마음이 딱 있어요. 이렇게 무소유처라고 하는 마음이 딱 있어요.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무소유처보다 더 고요한 비상비비상체에 들겠다. 그걸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비상비비상체 말은 많이 들었죠. 야, 이거 이상하다. 상도 아니고 상 아닌 것도 아니고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 말이 안 되는 말 아니잖아요. 그러고 그 수행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뭐 나한테 말해준 사람도 없죠. 이게 뭔지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뭐 경지가 있는 모양이다 이랬는데, 그 비상비비상태에 들어가 보면 이 정신작용이 있다고 말을 못해요. 있다고.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 경지가 비상비비상체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고요한 상태라는 걸 알아요. 굉장히 고요하면서 수성한 상태라는 것을 그냥 적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래서 그다음 제가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상수멸이 굉장히 높은 단계거든요. 상수멸에 어떻게 드나. 그래서 청정도론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분명히 그 찾아보기 전에 비상비비상체에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좀. 왜냐하면 지금 봐요. 뭔가 이게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뭔가를 지각을 하는데 완전히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닌 경지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상수멸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수멸할 때 상하고 수가 멸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정신작용이 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수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멸은 들어갈 때 세팅을 하고 들어가요. 내가 언제 나온다. 왜 그러냐면 그 비상비비상체에서 두 번째 선정이 끝나고 그걸로 막 탁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건 저도 뭐 이거는 제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상비비상체까지는 했지만 상수멸은 뭐 가르쳐 주지도 안 해요. 그거는 불안자하고 아라함만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제가 이제 호기심이 나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분명히 그걸로 해서 갈 거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면 그것이 좀 더 나아가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비상비비상처 들어가기 전에 세팅하고 비상비비상처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사실은 이 우리의 어떤 정신이 요런 단계를 분명히 거칠 거다
하면서 그런 어떤 높은 차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가 열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고 팔리어로 닛반하고 우리말로 하면 열반이고 그런 겁니다. 열반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열반하고 반열반, 반자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리어로 하면 닛바나 파리닛바나, 파리가 완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살아 계실 때는 이렇게 원하시면 열반에 들었을 거예요. 들지만은 뭐 밥 먹고 일할 때는 열반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작용을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아라한들이 돌아가실 때는 다 반열반에 든다 그러거든요. 이제 이제는 다른 어떤 조건이 돼서 죽어가지고 육도윤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또 존재의 꼬로 괴로움이에요. 존재를 취하니까 괴로움이 되는데 아라한들은 돌아가시면은 그냥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다 해서 그걸 반열반 파리니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비상비비상처, 이제 비상비비상처는 사람이 이제 아주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어떤 상태에 들 수 있는, 그래서 무색계 존재들은 그런 미세한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비비상체 할 때 상이란 건 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부수는 52가지가 있거든요. 모든 마음부수들이 다 그렇게 미세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미세하다는 건 어째 보면 괴로움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민한 사람은 보면 감각이 아주 덜고 일어난 사람 아니에요. 너무가 있다면 소리도 막 잘 들리고 느낌도 뭐 아주 강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고요해지면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좀 약하겠죠.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란 것은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정신작용들이 아주 생존에 필요한 정도만 있고 아주 미세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떤 고요하고 수성한 경지로 나아간 상태가 이제 비상비비상처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우리 어떤 이 중생이 존재하는 그 어떤 세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욕계예요, 욕계. 이제 욕망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좋은 것도 보고 싶고 또 감촉도 좋은 감촉 그런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성공했다 그러고 행복했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떤 세상이 욕계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욕계보다는 더 어떤 그 순도 높은 즐거움, 희열, 순도 높은 즐거움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색계 세상입니다. 색계. 이제 색계는 그래도 물질이 있는 세상입니다. 명상 같은 명상의 대상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공무변처부터는 뭐가 싹 없어지면서 공무변처가 됐죠. 땅가시나에 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공무변처 할 때 허공하면 그게 싹 없어지면서 전개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가시나에서면은 불이 싹 없어지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공 상태가 쫙 진행되는 게 공무변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색계는 욕계보다는 훨씬 수승한 경지예요. 경지지만 그래도 어떤 그 괴로움이 끼어들 수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에 비해서 무색계는 물질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물질로 인한 괴로움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계가 이제 무색계인데 이 무색계도 수준에 따라서 4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가 뭡니까? 첫 단계가 무색계의 제일 첫 단계 공무변처. 그 다음이요 식무변처. 그 다음 세 번째가요 네 번째가요 비상비비상처.
자,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외워야 되냐면 외우면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나중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생기면 나중에 그걸 결국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 없으면은 내하고 무관한 세계예요. 외우면은 내하고 내 속에 있는 나와 가까운 유관한 세계가 되고, 외우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없으면 머릿속에 없을 때 다른 게 있게 됩니다. 다른 게 돈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성공일 수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다는 게 외운다는 거는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외우는 대상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는 순간에 제가 이래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정신치료하면서 이래 보면은 환자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한 통찰도 얻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는 그 다음에 다르게 삽니다. 왜 다르게 사냐?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잊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공부하고 배우고 터득한 거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래 해보니까 선정해서 본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선정이 아주 딱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정해서 본 것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사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티, 마인드풀니스, 뭐 또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사티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두 가지 뜻. 하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고 하나는 현재 집중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불교적으로는 있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거 경험한 거 배운 거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정에서 뭘 봤다. 본 걸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사띠예요. 그러니까 이 선정의 힘이 강력한 게 선정 상태는 마음이 딱 집중된 상태고 그다음 번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래 본 것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 보면 어떤 사람 만나 어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딱 가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선정을 안 했더라도 선정 수행을 아나빠나사티든 뭘 하나 정해가지고 이래 하시면 그것이 놓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놓다가 그러면서 점점 고요하고 수성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무색계 선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